안녕하세요. 존버스턴입니다. 이번에는 주택의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은 비슷해 보이지만 요건과 금액 등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우선 변제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를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하죠. 이 주임법상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임차인이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 변제권을 획득하려면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고 확정일자를 갖춰야 되는데요. 이 대항 요건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거를 둘 다 해야 대항 요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참고로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밑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시면 이 3조의 대항력 등에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죠. 그 주민등록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우선 변제권은 우선 변제권과 달리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것을 갖추기만 하면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정해진 소액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 이하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이 소액 임차인만 최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우선 변제권과의 차이점입니다. 밑에 주임법의 8조 1항을 보시면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때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요건이 대항 요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보면 이 10조의 1항에 우선 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라고 돼 있고, 서울시는 5천만 원, 그리고 감일 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4,300만 원, 광역시, 그리고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인천,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2,300만 원, 기타 지역은 2천만 원인데요. 굉장히 이게 금액이 적죠. 이게 소액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액 보증금 범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2항을 보시면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10조에 나와 있는 최우선 변제 보증금에서도 한도가 있다 이거죠.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조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임차인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주의할 점은 최우선 순위 임차인이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해서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주택가액이 판례에 따르면은 실제 배당할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밑에 대법원 판례에 보시면 주택가액이라 함은 낙찰대금에다가 입찰보증금에 대한 배당 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입찰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대금 전부가 주택가액이 아니고 실제 배당할 금액이 주택가액이라는 뜻입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임차인은 서울특별시에 1억 3천만 원의 보증금으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임차인은 대항 요건, 그러니까 주택에 임도하고 전입신고, 주민등록만 했다는 거고, 최우선 순위 임차인에 해당하고요. 낙찰대금에서 각종 집행비용을 공제한 배당 가능 금액은 8천만 원인데요. 먼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이므로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이죠. 1억 3천이라고 했잖아요. 위에 보시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여기가 우선 변제권을 일단 받을 수가 있어요. 1억 5천만 원 이하니까 금액 이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해당이 되고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주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나 배당 가능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 걸려서 최종적으로는 4천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위에 올라가면은 서울시는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주택가액 이 배당 실제로 배당 가능 금액이 8천만 원인데 여기에 2분의 1이면 4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못 받고 4천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밑에 제가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을 표로 요약했는데요.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표로 보시면은 쉽습니다.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 대항 요건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가져야 되는 건데 최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에는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가지면 되고 이 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근저당 그런 것보다 선순위여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최우선 변제권은 없어도 최우선 금액,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액보증금 요건이 이 지역에 따라 상이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우선 변제권은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은 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11조에 나와 있는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는 1억 3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총 보증금이 이만큼 이하가 있어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상이한 것은 위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은 주거 생활을 할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소액보증금은 연도나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적용 여부를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